세계보건기구 WHO도 혁신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3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코로나19 고조되고 환자 있습니다. 발생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3,000명을 넘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적으로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건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죠. 네, 우리 더 라이브가 코로나19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메르스 사태 당시 대한예방의학과 메르스 위원장을 맡으셨던 감염병 역학 전문가시죠. 김호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염자의 침이 튀면은 감염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치매에는 바이러스가 많지 않고요. 기침하면서 나오는 침방울이나 가래 바이러스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호흡기 감염, 폐 감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주로 거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할 때도 그냥 침만 가지고 검사하면 환자인데도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그래요? 많아요. 그래서 가래를 받아서 검사하죠. 환자가 기침할 때 손으로 막았다고 하면 네.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악수를 한 다음에 나도 모르게 또 손을 입에 가져갔다. 그러면 감염될 수가 있겠죠. 메르스 당시에 지하철을 같이 탔거나 했던 분들 중에 혹시 그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역학조사를 했는데요. 네. 186명 중에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결론 낸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근데 그분은 가장 많은 환자가 있었던 평택의 병원과 또 환자들이 다니던 터미널 그 사이에 있는 평택 경찰서에 근무하시던 분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노출이 된 분이고 가족 간에 감염된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병원에서 예, 병원이나 아니면 앰뷸런스 안에서 기사하고 같이 노출 이런 분이었어요. 그 메르스 때는 186명이 네.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이랑 같은 코로나 계열이라서 예, 예. 더 걱정스러운데 그때는 왜 이렇게 감염이 많이 됐습니까? 중동 이외에 이렇게 메르스가 많이 발생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네. 사실은 그때 첫 번째 환자가 슈퍼 전파자 5명 이상 전염시켰을 때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데 네.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도 진단받을 때까지 거의 열흘이 걸렸거든요. 가장 최고조로 몸이 안 좋을 때까지 계속 사람들을 병원에서 접촉했고 4번째 병원에 가서야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병원에서 노출된 많은 환자들, 간병인들, 가족들한테 전파가 된 거죠. 그리고 이미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서 전파된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른 병원에 가서 이미 많은 접촉이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늦은 거죠. 그 당시에 좀 초기 대응이 미흡했군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대응이?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네. 문 앞에 지켜서서 자 이제 들어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잡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공개가 되면서 나도 만났던 거 아니야? 예. 이런 이제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락이 안 갔으면 네.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 만났더라면 무조건 나는 연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 CCTV로 다 확인을 해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다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밀접이라고 하면 피부 접촉이 있었거나 서너 마디 이상 대화를 한 사람이 밀접 접촉이거든요. 그런 분은 자가격리, 대화도 안 나누고 피부 접촉도 없었는데 바로 옆에 가까이 있었다. 네. 한 2, 3m 떨어져 있었다. 이런 사람은 일상 접촉자로서 우리가 능동감시라고 하는데 본인이 일상생활은 다 하면서 하루에 2번씩 체온을 재서 알려주는 거죠, 질본에. 폐렴 예방 주사를 맞으면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폐렴 예방접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폐렴구균 예방접종, 즉 네. 세균에 의한 폐렴을 예방하는 예방접종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는 바이러스.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예방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합병증으로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 생긴다. 그럼 그건 막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막을 수는 없다. 홍콩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어디선가. 이제 그러면 다 괜찮아지는 건가요? 지금 아무리 유행이 영화처럼 진행되지만 백신도 그렇게 영화처럼 뚝딱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백신을 개발하려면 이런저런 실험을 해서 환자에서 효과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요. 만약에 다 했다고 해도 정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지 보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유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환자가 그렇죠. 있어야지 환자 있어야 효과가 네, 있는지 보죠. 확증을 할 수 예.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르스 때 보니까 환자 옆에 있었던 사람 중에 마스크 쓴 사람은 감염을 안 했는데 오. 마스크를 썼는데 코 밑으로 내려서 쓴 사람은 걸린 경우를 보았습니다. 예, 호흡기이기 때문에 정말 마스크가 중요합니다. 손 씻기 중요하고. 네. 예. 마스크는 뭐 털 마스크 이런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어떤 걸 써요? 방한용이고요. 네. 보통은 뭐 수술용 마스크나 KF80 정도면 네. 충분합니다. KF80 정도면 충분하다. 네. 예. 네. 그렇지만 뭐 N95라고 해서 아주 기능이 강한 거를 쓰면 숨쉬기가 힘듭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서 자꾸 만지고 오히려 코 밑으로 내리고 이러면 효과가 없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께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우리가 메르스를 겪었잖아요. 그 메르스를 겪고 나서 저희 전문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메르스 전과 후가 똑같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도 바꾸고 인력도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아직도 이 분야에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방의학을 전공했는데 전국에서 올해 예방의학을 하겠다고 온 1년 차는 7명입니다. 전국에서요? 그렇죠. 이런 분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방역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네. 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군인하고 비슷합니다. 네.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는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쟁이 났을 때 갑자기 훈련이 된 사람을 어디서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네요. 군인을 키우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방역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